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맹명관입니다. 2005년도 스탠포드의 졸업식장에서 누군가 정말 인상적인 연설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어색해요? 왜 제가 영어만 하면 이렇게 어색하다 그러실까? 연습 많이 하고 오는데 항상 갈망해라. 그리고 네. 항상 무모해라. 이런 그렇죠. 연설을 하게 되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명성이 자자하지만 개인적인 삶은 조금 그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미혼모 아들로 태어나서 입양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년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진 그렇죠. 못했어요. 네. 그런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만약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 연설문에 나와 있는데요. 네. 매일을 마지막처럼 최선의 열정을 다해 살았던 스티브 잡스는 결국 PC와 결국 포스트 PC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글로벌 IT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우직하게 그것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보면 너도 나도 힘들다 어렵다 어렵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네. 참 많이 계세요. 이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 봉투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또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가게들도 너무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백화점의 명품관에는 그렇게 줄을 선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왜 윈도우 쇼핑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보면서 대리만족이요? 못 가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저가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싸게 해서 물건을 많이 팔겠다. 그렇죠. 근데 어떤 제품은 비싸더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네.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네. 사실은 여기에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엔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만의 무기로 고객을 사로잡는 방법을 바로 이분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하이엔드 전략 연구소의 이동철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하이엔드는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한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하이엔드 전략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근데 가짜가 가짜라고 하면요,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외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방금 소개받은 하이엔드 전략 연구소장 이동철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예, 저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엔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하이엔드 오디오 또는 하이엔드 카메라 이런 걸 들으시잖아요. 근데 하이엔드라는 개념이 사실 고정된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이엔드로 딱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드엔드 상품이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안주하다 보면 로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엔드는 어떻게 보면 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고자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합니다. 하이엔드는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한 존재라고 정의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보면 저희 주변에 이런 하이엔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가치를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고요. 무척 비싸죠. 저희가 아는 브랜드 중에서도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가게는 명품 가게가 아닙니다. 네. 고기, 정육점입니다. 고기가 안 보이죠? 네. 호주 시드니에 있는 루이비통 정육점이라고 불리우는 빅터 처칠이라는 곳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나서 여기는 정말 고기 하나도 루이비통처럼 파는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들이 방문을 하면 여기 가서 꼭 고기를 산다고 하죠. 예. 1876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있고요. 정말로 들어가면 정말 이야기들이 많고 정말 고기를 이렇게 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고깃집을 보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겠구나.
거기 하나도 정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 처음부터 시작된 그 처음에 1876년에 시작했던 벽부터 해서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가서 보면 정말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것을 호주에서는 정말 최적화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엔드 마케팅이란 말이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어떤 선진국들은 이미 하고 있는 하이엔드 마케팅 이제 한국이 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저희 한국은 여러분 뭐 지도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떻게 대륙과 대양 사이에 끼어 있어요. 보시면 중국, 러시아 이런 큰 대륙 세력이 우리 오른쪽에 있고 또 왼쪽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또 있죠. 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아주 잘해왔죠. 지금 뭐 세계 GDP 순위로 11위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죠? 유럽에 보면 저희 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한 군데 있어요. 스위스. 스위스도 저희만큼 좀 답답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남쪽으로 보면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딱 싸고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 환경도 별로 안 좋아요. 농작물이 잘 못 자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 중간을 알프스 산맥이 떡하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최악이죠. 그래서 신이 스위스인들을 위해서 소와 양을 내려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스위스가 2014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안건은 뭐냐면 최저임금인데요. 월 최저임금을 492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시간당 2만 5천 원? 네. 저희 나라 한 5천 원 되죠. 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스위스는 이런 척박한 환경을 딛고 어떻게 그런 환경을 딛고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걸 보면 바로 스위스가 하이엔드 전략으로 그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1인당 국제 트런치 코스, 그다음에 수출 상품 중에서 부가가치 상품 비중 이런 것들이 모두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좋아하시는 롤렉스, 오메가, 네슬레 뭐 이런 브랜드들이 다 스위스 브랜드입니다. 한마디로 배낭에 딱 넣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산 밑에서 팔 수 있는 가장 비싼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이엔드 사례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의 CEO죠.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3주기가 지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상 너무 뛰어난 CEO를 남겨놓고 갔어요. 팀 쿡이라는 CEO를 남겼죠. 같이 일을 하면서 적응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분한테 CEO 자리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실적이 많이 추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우리가 도대체 잡스의 어떤 점을 가져오지 못한 걸까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안젤라 아렌츠입니다. 버버리 CEO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티브 잡스를 왜 우리 수학 시간에 보면 인수분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를 딱 두 사람으로 인수분해하면 팀 쿡과 안젤라 아렌츠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팀 쿡은 SCM이라고 해서 공급망 관리를 하는 거의 대가입니다. 관리의 대가죠. 그 관리의 대가가 한 축이었고 나머지 한 축은 명품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 안젤라 아렌츠가 오고 나서 애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부활했습니다. 너무 잘 부활했고요. 오자마자 펼친 전략 덕분에 중국에서의 매출이 72% 성장을 했고요. 지난 분기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 순이익의 92% 혼자 갖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이엔드 전략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엔드 전략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이엔드는 기본적으로 명품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명품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왕족들, 귀족들만이 가졌던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때 그 귀족들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 공부를 많이 하죠. 책을 독점해서 혼자 막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똑똑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귀족들만큼 똑똑하십니다. 네. 모두 다 책을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 이 발달돼 있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귀족들과 아마 이렇게 논쟁을 하더라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마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으십니다.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명품처럼 팔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만족하는 겁니다.
하이엔드, 로엔드 아마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아마 많은 사업과 브랜드가 헤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로엔드의 시장은 상당히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저가격, 무차별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없으면 바로 옆집 가버립니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하지만 하이엔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불가능하고 모방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고객과 연애하는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런 하이엔드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하이엔드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하나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전시회에 작품이 출품이 됐어요. 근데 작품이 조금 웃깁니다. 여러분 짝퉁 가방 있잖아요. 누구나 잘 아는 짝퉁 가방. 거기다가 다 알 수 있는데 거기다가 페이크라고 썼어요. 짝퉁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데 그죠?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들고 전시회 출품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쭉 봤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작품 앞에 6명의 관람객 줄을 섰습니다. 살려고.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작가가. 아니 도대체 이게 짝퉁이고 짝퉁이라고 썼는데 왜 이걸 사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짜가 분명한데요. 가짜라고 하니까 진짜 같아요. 네. 여러분 보시죠. 진짜가 가짜면, 진짜가 가짜인 척하면 가짜죠. 근데 가짜가 가짜라고 하면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와 가짜의 기준은 외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학벌이, 지역이, 성별이, 출생이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짜와 진짜는 정해진다는 겁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본인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 제품은 제대로 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쁜 인형이 있는데요. 이 인형이 아메리칸 걸이라는 인형입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하이엔드라고 하는 건 이분화 기준을 너무 잘 세팅했기 때문입니다. 이분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아주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내 거랑 완전히 두 개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나와 내가 아닌 제품들. 이게 상당히 무서운 하이엔드 전략이거든요. 이 아메리칸 걸은 보통 인형들과 다르게 족보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여기 보이는 이 인형은 에디인데요. 남북전쟁 때 태어났어요. 족보가 있어서 부모님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산 아이는 밤새도록 이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내 인형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계속 읽어요. 읽다 보면 어느새 남북전쟁을 다 꿰뚫어 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요. 친구는 또 몰리라는 인형을 갖고 있어요. 이 몰리라는 인형은 2차 대전 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니네 인형은 어떤 거니? 그럼 우리 몰리 2차 대전 때 태어났고 말이야. 참전 국가가 몇 개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둘이 역사 박사가 돼 있습니다. 세계의 인형은 너무너무 많은데 족보를 가지고 역사 공부를 시키는 인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소녀들 중에서 95%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인형입니다. 바로 그게 이분화 기준. 모든 인형은 족보가 없지만 족보가 있는 인형. 교육을 시키는 인형이라는 걸로 이분화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이탈리아가 패전을 했죠. 패전을 하면 금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죽 같은 거를 수입을 못하게 하거든요. 군수품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고 하면 가죽 제품이 유명하잖아요. 가죽이 수입이 안 되면 만들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도 뭐 아시는 구찌라는 브랜드도 도산 위기에 몰렸죠. 그런데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여기는 사장, 알도 구찌라는 사장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가죽 수입이 안 되면 돼지 가죽, 국내산 돼지 가죽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가방을 막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공경에 처했습니다. 손잡이를 만들 금속이 없는 거죠. 그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보니까 대나무가 눈에 띄는 겁니다. 대나무는 수입이 됐대요. 그래서 저 대나무 가지고 손잡이를 만들면 안 될까? 해서 12시간을 가열을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서 핸드백을 완성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구찌를 일약 스타덤으로 올린 뱀부백이라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가죽이 풍부했다면 이런 백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구찌도 아마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백을 못 봤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부족한 것들, 그런 역경 속에서 사실은 이런 제품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공의 열쇠가 과연 뭘까요? 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세일즈맨들, 성공한 세일즈맨들이 과연 어떤 특성을 보이느냐 했는데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의 열쇠구나라고 발표를 했어요. 외모 아니었습니다. IQ 아니었습니다. 성별도 아니었고요. 출생 아니었습니다. 피부 색깔도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그릿, 투지였습니다. 100m 스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가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최고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제가 하이엔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하이엔드의 방법들이 사실 이거가 없으면 다 무의미합니다. 투지입니다. 여러분 샤넬 아시죠? 네. 그다음에 구찌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이 다 사실은 상류층이 아니에요. 샤넬은 고아원에 버려졌죠. 구찌는 벨보이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애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의 그 부활을 이끈 두 사람도 사실은 소수자입니다. 팀 쿡은 게이죠. 네. 그다음에 안젤라 아렌츠도 역시 부유한 부유층 출신이 아니고요. 미국의 중소도시의 그저 그런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이엔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전용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근성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하이엔드 정신을 가슴에 새기시고 투지를 가지고 꼭 인생에서의 하이엔드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연 제목이 한 덩이의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잖아요. 네. 뭐 예. 책 제목과도 비슷한데 글쎄요,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이 정육점이 호주 시드니에 있다고요, 실제로. 네. 근데 1800년대 후반에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명품관처럼 네. 만들었다는 거예요? 면면이 이어오다 보니까 더 그렇게 진화가 된 거죠. 된 거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정육점을 생각하면 보통 아주 빨간 불빛에 그렇죠. 뭔가 무시무시한 그런 그냥 아주 굉장히 뭐 되게 아무튼 되게 뭐랄까요 그 차가운 그런 느낌의 그렇죠. 공간으로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예. 그 약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하이엔드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은 푸시하는 것보다는 풀 당기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오게 하게끔 네. 하기 위해서 남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전혀 밖에서 볼 때는 구기가 없는 그런 외관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미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인테리어 자체가요. 그래서 진열이 영영방에서 그랬죠, 진열도 그렇고.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죽음을 연작으로 하는 그런 작가인데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어떤 미술을 아시는 분들이나 조금 품위가 있으신 분들은 캐치하고 들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네. 여기 고객이 오프라 윈프라나 아니면 휘잭맨 같은 사람들 네. 고객이에요. 사인이 들어가면 있습니다. 네,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최고의 어떤 귀빈들에 대한 전략이랑 이 하이엔드 전략 헷갈릴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이제 VVIP 명품 전략이 아마 그럴 것 그렇죠. 같은데요. 명품은 사실 어떤 상류층 타겟을 하고 했던 특수한 전략인데요.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명품 전략들이 많이 섞였어요. 대중 브랜드들하고. 그래서 아까 네. 애플에서도 버버리 CEO를 데리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 뮤직에 있는 CEO가 지금 그 루이비통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품과 일반적인 제품들이 막 섞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마케팅을 막 하는데 명품처럼 마케팅을 하는 그런 그 대접을 받으시면 정말 황홀하실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다르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요. 하이엔드 전략 뭐 굉장히 그럴싸하게 느껴져서 나에게도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런 전략이 있다면 나만의 어떤 무기가 생길 테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개인을 그러니까 어떤 뭐 입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가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나만의 하이엔드 전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어떻게 그걸 세울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다면. 하이엔드 전략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는 내가 만드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지난 세월을 좀 돌아보셔야 되겠죠. 네. 내 지난 세월 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금 아주 이제 나름 많은 이제 근대화 역사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을 가지고 와서 되살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사실 이게 고도의 전략인데. 네, 네. 세월을 사는 전략이라고. 그렇죠. 세월을 사는 전략. 세월을 사는 전략. 그 되게 보통 불황기면 좀 싸게 팔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 비싸게 팔아야 된다. 네. 네. 노는 물이 다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인지 모르겠어요. 비싸게 파는 건 사실 처음에 어떤 제품을 내놓을 때 다 비쌉니다. 뭐 TV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뭐 수천만 원씩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시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소비자들은 정말 비싸고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지 않는 브랜드들이 실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될 때 그 회사가 조직원들이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책임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싸게 파는 만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사주시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덕분에 조직이 긴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퀄리티도 동시에 그렇죠. 높아지고 네.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초코파이, 네. 초코 과자라고 얘기 되나요? 네네.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제가 책을 보니까 13도 정도로 네. 수분을 유지해서 예. 하게 되면 베트남에서도 하고요. 그다음 모스크바에서 팔린대요. 네. 이게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사 지낼 때 초코 그거 올려놓고선 제사를 지내는데 그래요. 예. 저 희한한 걸 제가 책을 통해서 배웠는데 네. 그렇게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그게 하이엔드 전략으로는 제가 보기엔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하이엔드 전략을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투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 처음에는 로엔으로 시작을 하셨겠지만 계속적으로 새로운 제품군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불러들여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추석 때 마트에서 심지어 50만 원짜리 이상의 한우가 막 팔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마트가 그냥 우리는 싼 것만 파는 곳이야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게 안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마트에도 신뢰를 하고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시절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엔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옆에 바로 와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제품 같은 것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것이 하이엔드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고 네. 뭐 생소해서 모르지만 실제는 이게 하이엔드 전략으로 지금 마케팅 중인 아까 뭐 그런 실제 한우 제품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모르게 구매하고 있는 어떤 물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있죠. 네. 예를 뭐 들면 상품명을 말씀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볼펜 있잖아요. 국민 볼펜. 아, 그렇죠. 그 미음 볼펜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 볼펜 같은 경우에 지금 아주 싸잖아요. 예. 그런데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10,000원짜리 리미티드를 했는데 나왔었어요. 그래요? 그게 그 중고 사이트에서 1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장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제품을 사실은 싸게 저희가 사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제품을 쓰면서 판사가 되셨던 분들도 있고 또는 대기업 임원에 오르신 분들도 있고 그런 세월들이 녹아 있는 거죠. 그렇기 뭐 때문에 추억, 향수 예, 모든 게 그렇죠, 담겨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러셨어요? 떨어지신 게 꽤 많네요. 많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좀 생소하긴 했지만 하이엔드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이동철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직장인 가운데 71%, 그러니까 뭐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한 나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게 뭔가 했더니 네. 항상 예의 바르게 깍듯이 인사하기, 그리고 자기 개발에 매진하기,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기.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별로 필살기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만의 필살기는 혹시 있으신지, 여러분만의 필살기, 나만의 하이엔드 전략을 꼭 만드셔서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